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한 달 정도 앞둔 지금 화두는 이강인인데요. 이강인은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유럽파 선수들 중 하나로 성장했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김민재가 훈련소 입소로 빠졌던 지난 6월 A매치에서 대표팀의 키플레이어는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A대표팀에서도 핵심 선수로 성장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에 클린스만 감독도 욕심을 내며 이강인을 A대표팀으로 바로 소집하길 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17일과 18일 국내 미디어들과 진행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을 비롯한 선수들의 A대표팀 및 아시안게임 대표팀 중복 차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두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A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 중 아시안게임에 가는 선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A대표팀에 와서 최상의 경기를 치르며 경기력을 끌어올린 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대표팀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전달하면 좋겠다라며 중복 차출이 되는 선수들의 경우 A대표팀에서 우선 9월 A매치 일정을 소화한 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강인의 차출에 대해서도 파리 생제르맹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강인 측에서 영리하게도 계약서에 아시안게임 차출 시 구단이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들었다. 아시안게임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9월 A매치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A대표팀에 소집한 뒤 아시안게임에 합류한다라며 이강인을 A대표팀에 우선적으로 차출한 뒤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9월 A매치에 웨일즈,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치르며 A대표팀 선수로서 수준 높은 경기를 소화하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가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후 첫 승리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인 이강인을 차출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에 대해 많은 국내 팬들은 이강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A매치 소집은 규정이라 문제가 없으나 소집 이후 아시안게임 차출은 계약사항으로 연달아 차출하게 되면 비행시간부터 체력적인 부담이 커져 부상 위험도 있게 되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원하는 조기 합류 시에도 워낙에 긴 일정, 9월 초부터 합류하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무척이나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항저우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부상 위험이 가장 큰 걱정인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나도 아시안게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있다. 군 문제가 걸려있기에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대회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설명해줘서 알게 됐다. 이강인을 비롯한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했고 더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아시안게임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으나 전혀 행동은 그렇지 않은 모습에 이강인 선수만 혹사당할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9월 A매치에는 유럽에서 열리니 A대표팀에 합류하고 아시안게임에는 토너먼트부터나 마지막 조별 경기에서부터 합류하는 등 최대한 늦춰서 합류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나야 할 듯 싶은데요. 지나치게 많이 차출되면 이강인 선수에게도 파리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별 예선도 통과 못할 전력이면 이강인 선수가 온다 한들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강인 선수 없이 일단 조별 예선 통과 후 토너먼트부터 합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폭망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강인 선수로 중원사령관이 바뀔 수 있다는 소식에 현지 팬들도 환영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현지 매체 르 파리지앵 또한 이강인이 PSG 미드필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강인이 전과 다른 포지션에서 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리는 현재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마르코 베라티의 대체자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베라티가 떠난다면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면서 PSG는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을 눈여겨보고 영입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PSG 내부에서는 이강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3인 미드필더 기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음바페의 합류와 이강인의 미드필더 행은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점유율 축구를 추구하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엘리케는 기회가 된다면 압박하고 바로 역습하는 축구를 선호한다. 음바페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활용한 역습 공격 대비 훈련에 들어갈 것이다. 에메리, 이강인 등이 경기를 뒤바꿀 수 있는 패스를 음바페에게 넣어줄 것이다. 다음 경기 키플레이어는 당연히 음바페이지만 음바페에게 양질의 패스를 전해줄 선수들은 창의적 미드필더들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이 중원에서 뛰게 되면 빼어난 개인기를 앞세운 탈압박과 정확한 왼발킥과 패스의 장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데요.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PSG 내부에서는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침투하는 이강인의 움직임과 키패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PSG는 프리시즌과 리그 개막전에서 창의적으로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갈 미드필더의 부재를 느끼며 답답한 경기를 펼쳐나갔습니다. 이강인이 중원에서 합격점을 받는다면 측면보다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PSG 토크도 에머리, 이강인, 마누엘 우가르테로 중원에서 강력한 기술의 조합을 제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조합은 창의성, 통제력 그리고 전술의 균형을 통해 PSG 경기 운영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툴루즈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전체적으로 아직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강인은 왼쪽 측면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고 동료들과 연계에서도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스의 패스를 받을 때마다 서로의 생각이 어긋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런 이상한 기용과 전술 속에서도 이강인은 분전했다는 평가입니다. 교체당하기 전까지 이강인은 크로스와 키패스 2회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경기 내에서 PSG 선수 중 최다 기록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된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기 후 엘리케 감독은 확실히 실망스러웠다. 이겼어야 하는 경기다. 전반은 잘했는데 골을 넣지 못하고 오히려 실점했다라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다. 아직 시즌의 초반부다. 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격 부분은 아직 기대 이하다고 총평을 내렸습니다. 과연 다음 경기에서 우리 이강인 선수가 많은 매체들이 예상하는 대로 음바페, 덴벨레를 지원하는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9월 아시안게임에서는 부상 없이 잘 치르고 오길 기대하고 응원해야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황선홍호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낮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가 아마도 역시나 일 것 같습니다. 그냥 부상 없이 잘 돌아오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피땀 흘려 노력할 테니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